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요.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하고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49% 빠지면서 2,800선을 무너뜨렸는데요. 2,792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9% 하락세 보이면서 91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네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기관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6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았고요. 개인도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1,377억 원, 외국인은 4,357억 원 물량 덜어내면서 오늘 코스피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이 조금 더 샀습니다. 1,108억 원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427억 원 물량 담아드렸습니다. 외국인 홀로 1,400억 원 매도 보였네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루카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네.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네. 증시가 이렇게 너무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 한 주간 또 미국 증시가 또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 네, 지수와 그렇죠. 필라델피아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또한 우리나라 증시 좀 검은 월요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많은 국내 증시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우려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이제 걱정에 의한 이제 공급망 상황까지 지금 우려가 겹쳐지면서 굉장히 국내 증시 상황이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공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일수록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 뒤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부터 담아볼까라는 전략을 포지션을 취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더 집중을 해서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이거를 포착을 하시고 담아보시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저를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장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조금 더 빠르십니다.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인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다만 생방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1시간 방송을 해주시기 때문에 8시 안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빠르시겠습니다. 방송 중에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루카 전문가님께 다 질문을 또 해주시면 바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코너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한 줄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심화되는 공급낭, 국내 증시 서핑 타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서핑 타임 굉장히 서핑은 즐거운 단어인데 네, 즐겁지가 그렇죠. 않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서핑을 막상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렵고 네. 그리고 그 변동성에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내려가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려가는 구간을 서핑을 탈 때 즐겨야만 그게 서핑이 온전하게 올라갈 때를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국내 증시도 지금 서핑 타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심화되는 공급난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공급난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BM 이제 공장 같은 경우 이제 네, 불에 화제가 타가지고 났죠. 2차 전지 뭐 소재가 중단이 된 생산이 중단이 된 그런 그랬죠. 사건도 있었는데 공급난이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올라갔습니까? 바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심화가 갈등되면서 네. 러시아가 지금 쥐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쪽에서 많은 네.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걸로 지금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바로 뭐냐? 이런 원자재 공급난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뭔가?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천연가스라든지 그거에 이어서 폐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내가 어떤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포지션을 취하고 수익을 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서핑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빠지는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존재한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섹터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증시 그리고 거기에 국내 증시를 콜라보 시켜서 오늘 어떤 증시가 수급을 받을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곡물 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도 지금 마켓에 제2의 오미크론 사태가 지금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지금 마켓에 이제 식품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식품의 원자재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곡물이죠. 식량, 곡물. 네, 곡물입니다. 그래서 그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서핑 타듯이 타야만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게 올라가겠구나. 그 흐름에 우리가 편취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탄탄하게 짜 가신다면 앞으로 일어날 시장에 대해서 오늘 주도 테마가 시장은 빠지더라 하더라도 이런 테마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고 새해를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이 에너지와 이 화학 섹터가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종목 클래스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화되는 공급난 속에서 국내 증시가 서핑 타임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800선이 무너지고 2,700선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더 하방이 열려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하방이 열려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FOMC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 뉴스가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나스닥 차트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 거래일 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폭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전 저점을 지금 또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분이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줄여보면요. 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차트를 줄여보시면 이 나스닥 차트가 그냥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를 해봤을 때 이게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방 추세로 가려는 신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봉상으로는 지금 11일평이 무너졌다고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선이 11일평입니다. 네. 이 11일평이 무너져서 아래가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61일평, 이 초록색 61일평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버티고 있고 금일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도 여기서 버텨주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보자면 월봉을 넘어간다 보더라도 여기 11이평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21이평보다는 11이평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이 있고 주가라는 거는 회귀 본능이란 게 있습니다. 11이평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래로 돌파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회귀 본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쪽으로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FOMC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FOMC의 연준 위원들이 원래 매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둘기적 발언을 많이 하면서 시장에 이러한 공포심을 잘 묻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신뢰를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한 번 더 강하게 나오면 그때는 시장에 대한 보수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루카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나날이 쏟아지는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략들 받아가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생방송 중에만 또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인데요. 지금 입장 바로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특징주 농심이네요. 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소식 속에서 미국의 매출 성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소식 속에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 농심이 오늘 6% 오르면서 장 초반 시초가 31만 원 선에서 32만 7천 원까지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32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농심, 라면 하면 또 농심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농심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 올려드렸던 정보 중에 이제 식품난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마켓 쉐어 쪽에서 마켓의 이런 공급난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마켓에서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더 커지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미국 매출 성장 기대감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K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네, 오징어 게임을 그렇죠. 필두로. 네,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네. 이제 많은 K 콘텐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행 트렌드적인 부분에서도 소비 트렌드도 거기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성장을 했던 게 그런 K 콘텐츠 수혜 확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라면에 대한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라면의 가격을 이제 올렸다 보니까 이런 네.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농심에서 지금 현재 생산 설비 라인을 확충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설비가 확충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라면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 기대감을 겪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지금 27만 원 라인에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반등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33만 원 이상 라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식품주들에 대한 공급난이 이어진다면 이 농심에 대한 타점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 33만 원 라인을 한번 돌파 안착을 할 때쯤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또 33만 원을 넘어
넘어가야 이 매수 타점을 또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네, 33만 원 라인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매물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자, 매물대 라인이라고 하시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매물대 라인에 많은 물량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 여기 부근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그런 심리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 식품 공급난이 계속된다면 이 라면을 찾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라면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이 부분이 돌파가 될 때쯤 슈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심리선 그거를 매물대 저항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라인이 돌파가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농심이 6%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 앞으로의 또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음식료 관련주 오늘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식음료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도 오늘 1.5% 상승을 했고요. 오뚜기 3.2%, 삼양식품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1,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 식음료주는 굉장히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풀무원도 2.6%, 샘표식품 1.87% 상승을 했는데 오리온은 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음료주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 좀 대장주를 가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옥석가리 어떤 종목 전문가님은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CJ 제일제당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만두 브랜드, 비비고 브랜드도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서 그렇죠. 미국에서도 네.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이 부분 34만 원 라인에서 반등이 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 34만 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도달을 할 때 이 라인을 도달을 했을 때 이때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준을 잡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34만 원의 1차 매수가를 한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8만 원 이 라인에서 한번 매수가를 잡아보셔라. 자, 28만 원 라인이라면 여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28만 원 라인에서 2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한번 수익권을 실현을 해보는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농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의 이 식음료 관련주들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CJ 제일제당을 또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정확한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시면서 이 타점들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진입을 하려면요.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셔야겠죠.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이 빠르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8시까지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의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BI 동국실업이 오늘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 크래시패드가 이 장형실상을 수상하면서 현대차 기아에 또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29.87% 오늘 상승을 했고 774원이었던 시초가가 1,0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볼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9시 반 부근께 바로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1,0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점이 풀리지 않았어요. 네, 이 종목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예쁘게 1,000원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참 이런 가격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1,000원이 딱 상한가예요. 네, 네. 참 가격 예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가격을 봐서라도 매수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일 매수를 하시면 된다, 안 네. 된다? 어떤가요? 네,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시장 상황 섹터에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전기차
섹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약세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일단 진입은 신중히 하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크래시 패드 그 부품이 장형실상을 수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이 호재로 지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해볼 거는 시장이 이렇게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으로 이 종목이 올라갔다. 근데 그 섹터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전기차 섹터이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기차 섹터는 아무래도 유도 전망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I 동국실업을 당장 내일은 못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이런 전기차 섹터에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조금씩 담아 보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겠다는 겁니다. 바로 시장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크래시패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202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게 될 경우에 그리고 이 크래시패드가 거기에 납품이 될 경우에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실적이 이제 아직 이제 시작이다. 상승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로 들어갈 경우에 만약에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시작될 경우에 저라면 오늘의 종가 1,000원 마디가에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고 지정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1,000원의 매수가를 걸어놓고 기다리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노란톡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크래시패드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조금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KBI 동국 실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을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지만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ABI 동국 실업, 이 종목이 현대차와 기아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전기차 관련 섹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CIS가 오늘 9% 넘는 조정을 받았고요. 우수 AMS 최근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5.39%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테크 5%, 3기도 4.68% 하락을 하는 모습, 유인텍 5% 최근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의 이 종목들이 많이들 좀 조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그래도 아직 전기차 테마 아직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올해 또 테마로서 많이들 주목을 하는 부분인데 전문가님의 전기차 테마 관련주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라면 시황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황에서요? 네, 맞죠. 최근에 이제 에너지 공급난, 원자재 네. 공급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도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큰 네. 종목을 보시나요? 아니면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거? 요즘에 LG에너지 솔루션 네. 청약 때문에 또 그렇죠. 워낙에 관심도 많았고 2차 전지 3대장도 네.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종목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네, 맞습니다.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라면 오늘 시장에서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이제 기업으로는 2차 전지의 그런 소재 기업들. 소재 기업. 네, 소재 네.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그 네. 종목들을 드렸고 그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면은 이제 리튬 관련주. 리튬.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산화 리튬도 포함이 되겠죠. 그 두 대표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봤던 기업은 바로 유일 에너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아, 네, 그랬군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세를 6% 정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이런 오늘- 시장에서 6%의 상승을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선방했네요. 네, 맞습니다. 리튬에 대한 그런 공급난에 대한 뉴스가 오늘 아침에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유일 에너테크는 폐배터리 재료도 있고 그리고 리튬 공급망에 대한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거를 잘 캐치하셨다면 이런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16,000원, 17,000원 라인에서 바닥을 이미 다졌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정고점을 2번을 두드리고 3번째 두드렸는데 실패를 한번 했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두드릴 때는 이 매물대 벽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벽을 다가갈 때 한 번 더 슈팅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2차 전지 소재 부분,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폐배터리 부분이 나올 때 신규 편입 종목으로 넣어놓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 이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매출액이 이번에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실적이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실적이 나온다면 아마 적자로 돌아설 때 이 주가가 좀 하락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이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종목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제가 일단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이 유일 에너테크란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전기차 관련주로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 리튬 관련주, 특히나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서 유일 에너테크를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이 종목 전략을 더 자세히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성과 진청 등에서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소식 속에서 오늘 조류독감 관련주로서 상승세가 많이 있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29.95% 상승을 했고요. 파루도 오늘 13% 상승세, 수젠텍 6.2%, 한창바이오텍, 사조동아원도 오늘 상승을 많이 했고 팜스토리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돼지독감 관련주로서 한일사료가 2.4%, 팜스토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11%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네, 오늘의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이었는데요. 29.95%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런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네. 예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닌데 어땠을까요? 오늘 시장을 좀 장악을 했거든요.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로만 갔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시장이 하락 시에 조류 인플루엔자 테마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인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목을 자세히 보면요. 파루,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동시에 껴있는 테마가 하나가 있죠. 어떤 사료 건지 네, 맞습니다. 관련주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사료 관련주랑 지금 엮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블 재료로서 네. 여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플러스 곡물난 이제 미국과 두 러시아 섹터가 겹쳤네요. 네, 그렇죠. 네. 겹쳐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세가 나왔던 거지 조류 인플루엔자 하나로만 이게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셔야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을 때 아, 이 종목 가겠구나 이렇게 들어갔다가 물리시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여기 특징주로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나와 있었지만 오늘은 곡물 테마가 더 강한 상승세, 그렇죠. 상승 네. 모멘텀을 그럼 바로 주었다. 살펴볼까요? 네네. 이 농협 관련주도 오늘 좀 상승세가 많이 있었는데 사료와 비료, 뭐 농업 네네. 관련주들 오늘 많은 상승세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생명 자원도 한 축에 끼고요. 팜스토리도 오늘 11%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사조동아원 오늘의 또 대장주 흐름에 꼈네요. 한일사료도 2.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식량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이 비료 관련주들, 사료와 농업 관련주들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또 혼조가 있어요. 네, 맞죠. 네, 왜 저 빨간불 종목만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재료를 살펴보실 때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하나인 것만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네. 거기에 살펴봐야 될 게 기업의 재무도 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의 사업 방향성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곡물 사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제 곧 정부가 끝나감에 따라서
그 북한과의 관계, 대북 관계를 조금 신경 써야 그 다음 대선 주자가 조금 마음이 편할 거기 때문에 대북에 대한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런 신경을 썼을 때 같이 테마로 엮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일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대북주들이 이제 뜰 때 대북 지원 관련 뉴스가 뜰 때마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재료 모멘텀을 더 확실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요즘에 최근에 주식시장에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런 옥석 가리기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면 그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제가 아니더라도 유튜버를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희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는 그런 종목 분석 그리고 시황 브리핑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평생 열릴 거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동전 쌓아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이 전 세계 식량이 또 폭등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서 지금 전망이 국내 사료 관련주들까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대북 관련주와 연관이 돼서 또 상승을 하는 흐름. 오늘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 뉴스 속에서 또 겹호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테마로 좀 묶이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좀 차트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미래생명자원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이런 종목 내일 다시 또 상승을 할 여력이 있을까요? 일단 재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내일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매물대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오늘 해주었죠. 여기 4,200원 라인에 매물대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는데 우선은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 위에 매물대 라인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고점에 진입을 해서 여기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게 올라올 때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까요? 매도를 하겠죠. 그렇죠. 네. 매도를 하면은 네. 쉽게 말해서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사는 사람은 이때 계속 위에서부터 고점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아댄다면 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일 보셔야 될 거는 이 주가의 강도 그리고 앞으로 신년난에 대한 그런 전 세계적인 대처 방안이 만약 약하다면 이 식량적인 테마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빠른 대처를 한다. 네. 전 세계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한다면 이 이 식물, 곡물 테마가 약세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시황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아침에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이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빠른 또 대응과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K옥션입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 K옥션인데요. 따장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30% 오늘 상승을 하면서 4만 원의 시초가에서 5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K옥션의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상한가를 갔다가 좀 풀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10시 부근부터 한 12시 넘어서까지 좀 풀렸다가 다시금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K옥션 왜 이런 흐름이 있었을까요? K옥션을 저도 오늘 자리를 네. 주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 제가 신호를 드려서 종목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조금만 1초, 2초만 늦어도 상한가에서 물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딱히 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K옥션이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시장이 하락일수록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시장이 하락이고 테마가 변동성을 보일수록 좀 간단하게 사람들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좋아 보여. 네. 그리고 좋대. 그러면 나는 이걸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수급이 신규 상장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상장했던 종목들이 다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K옥션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옥션이라는 종목 아시죠? 알죠. 네, 서울옥션 지난해 굉장히 상승세가 NFT 관련해서 더 네, 또 그렇죠. 상승세가 거셌었죠. 네, NFT 작품을 팔 때마다 그 네. 떨어진 수수료들, 그 맞습니다. 몇백억짜리 작품을 팔 때마다 떨어지는 그 네. 수수료들이 실적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울옥션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K옥션 같은 경우에 서울옥션이 시장 점유율이 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K옥션의 점유율이 몇 프로냐? 바로 42%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죠? 꽤나 거의 다인데요. 네, 90%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과점 체제를 지금 두 기업이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독과점 체제라는 건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모든 수요를 가져갈 그런 두 기업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그러한 기대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뻔히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수급이 오늘 같은 시장에도 몰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앞으로도 이런 점유율들은 조금 깨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사실 서울 옥션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3%대 하락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121평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을 주었다가 오늘 네. 시장 급락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저는 서울옥션도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K옥션이 이미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네. 살 게 없어요. 살 게 동반 없다면 업종으로서 그렇죠. 어떤 걸 호재를 받을 수 보겠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서울옥션을 보겠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하기 네. 때문에 오늘 서울옥션에 오히려 매물대가 이제 매물 출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네. 어쨌든 이 121평 자리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서울옥션이 이런 자리 2만 원대 라인의 자리를 내어준다면 서울옥션도 조금씩 담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옥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관심 네. 종목으로 넣어두고 2만 원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서울옥션에 대한 주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서울 옥션이 2만 원대에 담아볼 수 있는 또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께 왜 2만 원에 들어가야 하죠? 라고 괴롭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가장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환율과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환율과 금리에 대한 개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생각을 줄이기는 해요.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다. 환율이 네. 원달러 환율이 얼마일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데 적어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영향을 받는구나. 이 정도는 아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교육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이 교육 내용은 꽤 길어요. 네, 만약에 이 방송 시간 안에 못한다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노란톡방에서 요즘 올려드리는 시황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 환율과 금리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이 금리와 환율이 몸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괜히 환율과 금리하면 뇌가 굳고 좀 몸이 굳고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 좀 쉽고 빠르게 금리와 환율의 개념을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자가
2.5%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앵커님께서는 혹시 바로 계산이 되시나요? 이자가 얼마라고요? 2.5%예요. 2.5%. 네. 2.5% 만 원이면 네. 네, 2.5%면 250. 역시 경제 앵커 네. 아나운서님답게 바로 네, 바로 그렇게, 캐치를 네. 네, 하시는데 보통 분들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계산기라는 뭐 좋은 도구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게 바로 계산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환율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원화 절상 그리고 원화 네. 절하라는 얘기가 꼭 나와요. 네. 그래서 원화 절상이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인지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게 당연한데 그런 부분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원화라는 게 정해진 값이 아니라 네.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해진 값이라고 한다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값입니다. 네, 돈의 값인데 쉽게 말해 우리나라 돈과 미국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 비례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1,000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네. 그러면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1,000원과 같은 것이죠. 네. 근데 1달러에 1,000원이라는 애기는 하나의 달러를 사는데 1,000개의 원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원화 절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네. 원화의 어떤 일이 절상이라는 일어날까요? 얘기가 마이너스 같나요? 플러스 같나요? 플러스 같은데요? 플러스가 같으신가요? 네. 이 원화가 절상된다는 거는 잘린다. 네, 절이 아. 이제 잘린다라는 의미로 그렇군요. 이제 원화의 가치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개의 원화가 있어야지 1달러를 살 수가 있는데 900개로만 1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개로 살 수 있는 게 잘려서 원화가 더 900개로도 절상된다. 네.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900개를 네. 살 수 있으니까 네. 원화가 가치가 올라간다. 그게 바로 그렇군요. 원화의 절상입니다. 아, 네, 그래서 900원, 800원 이렇게 잘려 나갈수록 절상될수록 원화의 가치가 세진다. 좋은 그래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화의 절상은 원화의 가치가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원화가 약해지면 예를 들어 1,200개의 원화를 줘야 1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바로 원화 절화입니다. 아, 네. 그래서 원화가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저렴해진다는 그렇네요. 의미이죠. 쉽게 말해서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해지는 것이고 그렇네요.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해지는 겁니다. 잘 이해 못 하시겠다 하시면은 사실 이 그림만 일단은 외우고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해를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화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고요. 네. 원화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간다. 일단 이거를 암기를 하세요. 이거는. 네,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기하시고 일단 넘어가시고 이렇게 첫 번째 환율 공부를 끝냈고 두 번째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리는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값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힘드시겠죠. 아까도 자, 돈의 값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네. 것 같은데 금리 금리도 또한 돈의 네, 금리 값인가요? 또한 돈의 값이라고 네.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000원짜리 한 장을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네. 금리를 만약에 많이 받게 돼요. 근데 1,000원짜리 한 장을 은행에 예금했는데 금리를 적게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1,000원이 똑같은 1,000원인가요? 다른 1,000원이죠. 다르죠. 네. 그래서 그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때 네. 이게 만약에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럼요. 그렇다면 외인들은 이거를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매도하죠. 그렇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것들을 매수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내 국민들이 이거를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인들, 기관들, 돈이 많은 그런 부류들이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 특히 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결정되는 첫 번째 주체는 뭐냐? 바로 돈을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자, 우리나라 돈을 공급하는 주체가 어디죠? 한국은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바로 한국은행인데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많이 찍어내면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지 않게 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낸다면 네. 시중에는 돈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나 돈을 주려는 사람이나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네요. 돈이 흔해지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앵커님께서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흔해져서 네. 네, 가치가 조금 절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네. 낮아지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네. 빌려주는 사람이 많다? 음, 그렇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선택지가 생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낮은 이자를 부르는 그 주체에게 가서, 그러니까 낮은 이자를 부르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리겠죠. 어차피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높아졌던 이자가 계속해서 낮춰지는 겁니다. 왜냐?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런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하셔라.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남은 교육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원달러 환율도 시장을 볼 때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시장에서 금리 인상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종합적인 이유에서 결론이 도출이 된다. 근데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저와 함께 제가 24시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환율과 금리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때문에 미처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나셨습니다. 그래도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강의 원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의 매일의 다양한 강의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은 매주 네. 월요일 네, 맞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일부를 또 담당을 해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매주 이제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실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